네, 안녕하세요. 법규 가르치는 우리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우리 실무 우리 이돈 평가사님이 아주 평가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론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법규 과목을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강의 자료 보시면요, 그 뒤에 감자바감의 보상법규 이제 강의 계획, 그렇죠? 타임머신이 있었나 봐요. 2018로 되는데 2019년도입니다. 못하네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가요. 평가 및 보상법규가 왜 이제 이런 과목이 있었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뭔 과목, 여러분들 그 과목 보면 길죠. 그쵸? 이게 어떤 과목인가 해서 이런, 그쵸? 특별하게 이런 이제 명칭이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여기 이제 감정평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감정평가 관련 법령, 그렇죠? 그 다음에 보상 관련 법령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걸려 있는 법령이 3개가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되게 길죠?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걸 일명 이제 토지보상법이라 그러고요. 여러분 공시지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 언론에 이제 조선일보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두 번째 법령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의 이제 자격의 근간이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사법, 감정평가법, 감정평가사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세 개의 법률이 이제 우리 시험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전부 다 공법의 영역이거든요. 공법의 영역이다 보니까, 자, 요것을 그러면은 공부하려면 기초적으로 이제 1단계, 그쵸?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보면 4단계까지 보면요. 먼저 1단계에서 이제 우리 이 공법의 영역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간평행정법이라 그래서요. 행정법의 영역에 이게 있는 거니까 행정법이 이게 단행법이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이제 공법의 영역을 통틀어서 행정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간평행정법에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용어부터 여러분들 낯설잖아요, 그렇죠? 용어,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개념, 각종 법령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학습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 이제 3법에 대해서 3법에 대한 기본 이론. 요 2개 법률, 우리 부동산 가액공시법하고 감정평가사법, 이거는 제가 2016년도 우리 9월부터 시행되는데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는데 입법 초안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내용은 제가 국내에서 제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요거 관련돼서는 제가 토지보상법 학회 출판이사 해가지고 관련된 이제 이런 논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저도 이게 요즘 입술이 트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잘 가르쳐 드리려고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령이 요번에 우리 3법 관련돼서 법령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토지보상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돼서, 여러분 요번에 이제 수강 신청하시면은 그와 관련된 법전을 아마 이렇게 새로 주실 거예요. 아마 우리 수험과에서는 아마 그게 처음으로 이렇게 새로 나온 것 같은데, 그 3법에 관련된 그런 법률, 시행령, 시행일조 이렇게 대조표도 이렇게 아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 3법에 대한 이제 기본 이론 요걸 학습하고, 요거는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실무 공부하시죠? 일주일에 2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니까 법령도 일주일에 2번씩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수요일날 한번 하고,
그다가 조금 여러분이 적응도 한번 다음 달부터 이제 월수 2번 정도 이렇게 공부하고요. 요게 이제 두 달 코스 공부하고 요것도 이제 기본서가 새로 이번에 그 2017년도 이후에 요거는 이제 새로 개정이 됐고 요것도 이제 2019년 판으로 새로 이제 개정이 돼서 요거에 전면 개정됐거든요. 이게 우리 3법 관련돼서 전면 개정된 부분들을 전부 반영해서 요번에 요거 이제 출판사에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고도 넘어가서 요것도 이제 2달 코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요게 이제 간편행정법이라는 교재가 있고요. 요거는 요번 이제 기본 강의에 내일부터 개강하죠. 내일부터 이제 요거 기본 강의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요거 이제 기본 이론에 관련된 요거 이제 공부하죠. 그 다음에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위한 거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실무는 좀 여러분들 아까 우리 실무 선생님도 뭐 이론 뭐 여러 가지 숫자 감각이라는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법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광범위해가지고 제일로 어려운 과목이 아닌가. 특히 이제 비법폭다 같은 분들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그 학부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요. 석사는 경제학을 졸업했어요. 이제 박사는 제가 이번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법학을 했거든요. 근데 이 비법폭다가 제일 많이 어려운 게 이게 사실은 복귀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나중에 이제 박사를 이제 법학을 하게 된 게 우리 보상행정법 공부를 했는데 하게 된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광범위해 보이는데 점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추려져 가지고 1, 2번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자면 한 60개 정도? 그 다음에 뭐 3, 4번까지 합치면 한 100개 정도로 이렇게 쟁점이 추려져요. 그래서 효자 과목으로 아까 우리 이런 선생님도 실무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커트라인이 한 46점, 45점에서 50점 사이에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요번에 이제 그 1등한 친구가 보니까 법규 65점인가 수석했어요. 법규. 근데 실무 40, 이론 40, 법규 65. 그죠? 그래가지고 커트라인이 46점인데 합격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 과목을 좀 잘하는, 그러니까 과락을 넘기고 한 과목을 좀 잘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저는 실무 숫자 감각이 있으시거나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제 실무도 전략 과목을 좋을 수도 있고요. 뭐 이론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제 광범위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론은 좀 전략 과목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 그런 측면이 있긴데 뭐 이런 선생님 안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론도 전략 과목이다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법규가 좀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 약간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공부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험이 나오는 그 법학 그 채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등락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에 기반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여기서는 뭘 하냐면 이제 본격적인 연습 문제 같이 이제 종합 문제 이렇게 푸는 거죠. 이런 선생님하고 실무 선생님은 매 과목마다 이게 시험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제 주말 스터디 해가지고 연기부터 지금 뭐 사기까지 맨날 시험 보는 마당에 법규도 맨날 시험을 본다 그러면 저도 쪽지 시험을 보려고 그랬더니 여기 가득 찼던 수험생들이 저기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막 도망가고 막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오히려 이렇게 시험 스트레스 주지 말고 하나라도 제가 더 잘 가르쳐 주자 이런 이제 마인드로 문을 잠그고 그렇죠? 주입식 교육으로 스파르타로 저는 앵무새 전략으로 보고 또 보고 그다음에 앵무새 전략으로 일단 뭐 법규는 절 따라오시면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수험가의 정설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다 애국가를 쓰면 안 되고 답안지에다가 이게 보상복귀 제대로 잘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같이 이제 풀고 그다음에 이제 한 4단계로 이건 이제 새로 지금 그 개정판 내고 있어요. 그래서 딱 지금 우리 이제 스터디에 뭐 우리 다른 학원은 안 그렇던데 우리 보상복귀는 딱 답안지 분량으로 우리 합격생하고 이제 한 수험생이 이제 지원을 해서 자기가 답안지 분량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한 수험생하고 그 다음에 합격생 이제 수석한 친구하고 둘이 이렇게 16페이지, 22줄 16페이지의 답안 그 형태로 해가지고 그것을 미리 이제 일주일 전에 제가 뭐 문제를 줘요. 그러면은 거기에 딱 맞게 답안 분량으로 딱 맞게 이렇게 이번에 이제 65점, 60점 뭐 이상 합격한 친구들은 보상복귀로 그 친구들은 그 베타 답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베타 답안을 연구를 한 거야.
다 그 분량에 맞게 아까 우리 실무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제한된 지면에 답안지를 잘 표현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수험과 최초로 베타 답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물론 이제 실무는 이제 이렇게 계속 푸는 거 있는데 이론 특히 법규 같은 경우는 베타 답안은 수험가에서 제시한 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합격생이나 수험생 이제 베타 답안을 이렇게 받아서 그걸 좀 다듬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수험 전략적으로 딱 필요한 그러니까 요 정도 쓰면 저는 제가 나눠드리는 베타 답안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복기를 하면은 우리가 커트라인 46점이면 반드시 6점 이상은 받는다고 봅니다. 제대로만 쓰신다고 하면은 그 정도만 쓰신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스타디에서 계속 드릴 거고요. 제일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그 기출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판례 내일 우리 개강하면서 제가 뭐 기출 관련된 내용이랑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시험에서 계속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뭐 실무 같은 경우는 뭐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그걸 이제 분석해서 하는 건데 우리 법규 같은 경우는 지금 4장 한 8면 정도가 시험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A4 4장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그 문제를 분석해 가지고 그 논리를 접근하고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내가 이 정답을 들고 들어가는 거야 시험장에. 그렇죠? 정답을 들고 들어간다는 게 채점을 용이하게 하려면은 어떤 쟁점으로 시험에 나오냐면 대부분 이제 채점의 공정성 때문에 판례를 위주로 최근에 이제 지금 한 3년치 기술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전부 1번부터 4번까지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중점으로 해서 그 판례에 맞는 어떤 그 보상복귀의 논리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단계별로 해서 심도 있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단과 학습을 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런 선생님도 그 전부 스케줄표를 말씀드렸지만 자, 0기, 뭐 1기, 뭐 2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3, 4기 이렇게 해서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1차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또 뭐 설사 떨어지셨다 하더라도 1차 시험 떨어지셨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그 6월 말에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것을 내가 한번 점수를 제대로 한번 맞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시험 나올 만한 거 이런 거를 이제 찍기 강의를 한번 해요. 근데 그것만 믿고 공부 안 하시고 그런 분도 계신데 시험이 이제 6월 달이다 그러면 5월 정도에 제가 마지막 이렇게 그런 동영상을 안 찍고 그냥 찍기 강의로 해가지고 뭐 한 예를 들자면은 뭐 50문제, 60문제 딱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파르타로 이제 강의도 해주고 막 이제 뭐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믿는 것보다는 평상시 자기가 어느 정도 수험의 그 어느 수준까지 올라야 내가 합격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본인이 가늠해 보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 4개월 정도 남아있는 또 1차 반드시 합격하신 분들은 4개월 정도 이 남아있는 이에서 내가 최소한 한 40점 이상 한번 과락을 넘겨보겠다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충실하게 4개월을 보낸다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의 공부가 굉장히 수월하고 작년에 그 시범적으로 이 40점 맞으면 제가 이제 5만 원 빵 뭐 낙지 볶음 낙지 한번 사주겠다 내가 20만 원짜리 낙지 사주겠다 해가지고 그 이제 우리 수험생이 있었는데 42점 맞았어 42점. 이 친구가 이제 올해 작년이죠 합격자 명단에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우리 베타를 하고 있는데 이게 2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딱 4개월 딱 공부해가지고 42점 맞는 걸 보고 야 진짜 이 친구도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비법폭사인데 그냥 뭐 스파르타로 달달달 외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외웠는지 이해해서 썼는지 이거를 그 채점위원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글로만 표현은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험은 이해가 50%, 암기가 50% 이렇게 사실은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해를 해야 정확도가 높은 거고 암기를 해야 스피드가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험은 거의 100% 뭐예요? 결국 암기잖아, 암기. 그렇죠? 이해는 뭐 이해대로 하고 그렇죠? 일단 먼저 외우고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2차 시험에 특히 법규 같은 경우는 저는 암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무도 물론 암기죠. 패턴을 학습하는 거니까. 근데 법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법리라든지 그다음에 용어, 그다음에 판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암기하시면은 안정적인 성적이 나오니까. 그래서 연기하고 보통 일기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이제 연기에서는
이 그룹 스터디에 해가지고 뭐 하긴 하는데 뭐 따로 뭐 서너 명이 모여서 그룹 스터디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뭐 90명, 100명 이렇게 여기 우리 지금 2기에 우리가 한 250명 정도 해서 여기 3층 옆에 그다음에 4층, 5층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으면 동시에 같이 이렇게 학습하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성적을 쭉 보는 거죠. 저희 학원에서 지금 200명에 300명 하면은 한 6장 정도 분량이 이게 이렇게 성적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중에 1면하고 2면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 대부분 다 합격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의 작년도 170명 합격생 중에 거의 저희 학원에서 한 60, 70%가 거의 합격했다고 제가 이제 뭐 연수위원도 하고 지금 연수위원회 전담 교수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우리 제자들이어 가지고 그렇죠? 거의 이렇게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스터디에서는 주로 연기하고 여기서는 이제 기본 개념 같은 거를 주로 많이 써보는 그쵸? 기본적인 내용들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 2기 정도는 이제 기출 문제 그동안에 이제 어떤 기출 문제들이 나왔고 이 기출 문제들을 얼마만큼 내가 소화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3, 4기 이렇게 마지막 시험 앞두고 한 서너 달 정도는 이제 응용 문제 그쵸? 실전 응용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앞에 것들은 한 70점에서 한 80점 정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기부터 한 3, 4기는 뭐 여기는 이제 100점 정도 내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시간과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분량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이제 익히시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지면 안에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게 결국은 이제 2차 논술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교재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적인 이제 공부에 대한 저거고요. 교재는 보상복귀는 저희 교재가 이제 5시리즈 있으면 5시리즈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간편행정법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복귀 기본 강의, 연습, 그 다음에 기출문제, 판례 5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2019년도 전부 개정해서 지금 2개는 지금 됐고요. 그래서 나머지 3개도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우리 학원에서 이제 법전 파란색 새로 2019년판 2019, 20년판 요거 이제 새로 아직 요 법전 꼭 보상복귀에서는 물론 이제 실무나 이론에서도 굉장히 법전이 중요한데 복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법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3법 우리 토지보상법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감정평가서 이거 3법을 저는 거의 법률 정도는 거의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하루 30분 정도 이렇게 쭉 보셔 가지고 왜냐면 우리 최근에는 이제 결국은 이 판례라는 게 이 법령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렇죠? 이 해석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법령에 대한 해석이 시험에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법령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면 물론 요즘은 시험장에서 1, 2번 문제는 거의 조문을 주긴 합니다만은 시험장에서 들여다보면서 언제 그걸 써요. 평상시에 제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법전은 반드시 뭐 강의 들으실 때나 뭐 스터디 하실 때나 반드시 이렇게 지참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가에 뭐 유력한 교재들 뭐 홍정선 교수님이라든지 뭐 박균선 교수님 이제 우리 토지보상법 학회 회장님이신데 제가 이제 상임이사로 있는데요. 제가 박교수님 허락도 받아서 이제 중요한 쟁점들이라든지 교재에서 새로 반영된 거라든지 중요한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제 교재뿐만 아니라 프린트로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오다 가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항상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 같은 경우를 정리해서 자료 정리를 항상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랑 이론은 이제 처음부터 막 스파르타 다음 시간은 첫 시간은 시험 안 본다 그러지만 다음 시간부터 막 시험 보고 그러니까 조금 쫄리는 거 있는데 저는 이제 복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안하게 오세요. 그렇죠? 편안하게 오셔서 앵무새 전략으로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은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될 것들은 제가 뭐 자료라든지 판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계속 해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만 범위를 확대해서 아까 우리 실무 선생님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시험에 범위가 딱 있는데 확대하려고 보면은 한도 끝도 없죠. 그렇죠? 뭐 예전에 이제 변호사 시험, 입법고시 변시 막 이런 것까지 막 해가지고 행정법 공부 막 하고 그러시는데 행정고시나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막 넓게 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최근에 보상복귀 기출 문제가 전부 우리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현장에 투입했을 때 이 사람이 현장에 사고 안 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해 당사자, 사업 시행자라든지 국민들 이렇게 납득시킬 수 있는, 법리로 납득시킬 수 정도의 실력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최근에 그 기출 문제들은 어떤 뭐 행정법 위주의 뭐 변시라든지 입법고시의 행정고시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행정법 문제보다는 보상 현장에, 평가 현장에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 실제 제가 출제위원분들이나 이제 학회에서 많이 만날 때마다 제가 많이 여쭤보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최근에 우리 협회에서도, 감정평가 협회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뽑아달라는 그런 취지로 산업인공단에 요구하고, 그래서 최근에 기출 경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그 신림과에 뭐 20강, 30강, 뭐 40강씩 있는 행정법 이런 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실 건 없고요. 딱 그 우리 간평행정법에 필요한 뭐 16강 정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속되고 있는 우리 3법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우리 제 교재 이외에, 교재도 뭐 시중에 있는 뭐 여러 교수님들의 내용들도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더 그 뭐 하실 건 없고요. 그 외에 제가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뭐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우리와 관계된 내용의 어떤 뭐 기출 문제라든지 관련 내용이라든지, 뭐 어차피 제가 법제관이어가지고, 국민법제관이어서 바뀌는 내용들은 제가 제일 먼저 알아요. 왜냐면 제가 우리 토지 주택 분야의 법제관이어서 뭐 법제 의견이라든지 입법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일 먼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궁금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우리 궁금한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별도 카페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다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 실시간 답변도 하고, 뭐 카톡, 그다음에 문자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주시면 제가 전화도 드리고 하니까, 그렇죠? 밤 12시에 뭐 선생님 사랑의 하트병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마누라가 항상 체크 하니까, 뭐 그런 거는 우리 요즘 딸내미가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맨날 제 핸드폰 맨날 만지면서, 그렇죠?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체크 이 여자 누구야 막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밤 12시에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시면 우리 간평행정법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꼭 필요로 하는 뭐 행정법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뭐 헌법 같은 경우는 뭐 맨 처음에 웃다가 들어가다 울고 나오고, 행정법은 울고 들어가다 웃다 나온다 그러죠. 나중에 웃으면서 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좀 압축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간평행정법하고 보상법과 이렇게 믹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공법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 간평행정법의 기본적인 법리 이런 것들이 우리 보상법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따로국법이 아닌 하나의 어떤 법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1스텝, 2스텝, 뭐 3스텝, 4스텝 있죠? 그 스텝에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은요, 뭐 우리 보상복귀 정복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실함이 실력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 시험은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좀 무슨 얘기지만, 저는 노가다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과목을 하루에 다 치려면은 이게 손이 기억하는 공부가 돼야만 사실은 이게 시험을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노가다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미장이가 많이 발라보는 것처럼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 문제를 자기가 어떤 오답 노트도 만들어서 그 문제를 자꾸 극복하다 보면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어느 합격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고, 제가 보기엔 이제 합격권, 우리 실무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합격권에 딱 들어가면은 그해 되든지 뭐 다음에 되든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운에 따라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은 반드시 실력이 되는 사람은 합격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실함이 실력을 이긴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저는 항상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한번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끝을 딱 보면,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할 때도 뭐 우리 간평행정법 기본 강의 쭉 있지만, 뭐 연기부터 일기 스타트 있지만, 중간에 도망가시면 안 돼. 나를 버리고 막 도망가고 뭐 이러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버티기 전략으로 이렇게 잘 버텨서 내시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꾸 공부가 쌓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합격 이후에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인지, 여러분이 합격하면 알 수 있어. 그렇죠? 합격할 수 있고,
그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그 갖다 주면은 이혼 확률이 0%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 언론에 한번 나온 거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0%입니다. 이혼 확률 0%. 우리 마누라가 저한테 맨날 당신은 0% 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저 딴짓하고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한 달에 여러분들이 이혼 확률 0% 그렇죠? 왜냐면 그 저기 이혼 통계에 보면은요. 그 뭐 이렇게 애증 문제 빼고 거의 90% 이상이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아빠한테 항상 하는 얘기, 아빠 돈 많이 벌어와. 그렇죠? 아침에 저한테 인사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저도 이제 그 일하면서 공부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사 다니고 그러면 잘리잖아요. 내가 대표이사가 아니고 내가 저기 그룹의 그 저기 이세가 아닌 다음에야 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회사에 뭐 60세, 70세 되신 분도 있고 제 같이 근무했던 분은 85세. 저보다 골프도 잘 치시고 뭐 술도 잘 드시고 약주도 잘 드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저도 직장 뭐 돈 벌어가면서 좀 늦게 이렇게 뭐 7,800일 합격하겠습니다만은 이제 30대 초중반에 제가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뭐 대머리여가지고 나이는 많이 들어 보이는데 나이 많지 않습니다. 40대 중반, 그렇죠? 나이 많지 않은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 이제 어저께 우리 딸내미가 이제 입학을 했는데요. 좀 결혼도 늦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로 합격해서 이렇게 지금 한 12년, 1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은 아직까지도 제 그 합격수기 저 보상복귀 수석 합격수기가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인터넷에 막 돌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는 자세로 이왕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나 돈을 벌러 가면 놀면서 세상을 사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러분이 뜻한 바 있어서 이렇게 라이센스 특히 이제 감정평가사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손안에 대한민국 땅값, 대한민국의 집값이 여러분 마우스 안에 손 안에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자산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걸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머리도 벗겨지고 잘 못생기잖아요. 어디 가면 항상 구석에 앉아요. 그렇죠? 쇼다리에다가 머리도 벗겨지고 그러니까 항상 구석에 앉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모임이 있으면 항상 제가 가운데 있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어디 어때요? 뭐 어디 아파트값 어때요? 어디 땅값 어때요? 뭐 다 중년이 되면은 거기만 관심이 있어. 돈 버는 거 이런 거만 관심 있잖아요. 다. 여러분 손 안에 내 마우스 안에 대한민국의 땅값을 다 땅값, 집값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돼가지고 돈 못 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사 직업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와이프, 내 남편이 투자도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돈을 벌면 되잖아. 꼭 뭐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손 안에 마우스 안에 대한민국의 땅값이랑 집값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걸 하신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부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뭐 힘드니 뭐 없니 뭐 그러면서 미래가 없는데 왜 왔어? 시험을 왜 봤어? 500명 들었대잖아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칼이지만 저는 항상 우리 합격 설명하면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데 뭐냐면 똑같은 칼인데도요. 초등학교 학생한테 연필 깎는 칼, 정육점 주인한테는 고기 써는 칼이 되지만 그 전쟁터에 있는 군인한테는 그 칼이 살상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어떤 자기의 능력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게 파괴력이 있는 게 라이센스인 겁니다. 그렇죠? 특히 감정평가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최고 전문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돈 버는 거는 그건 여러분이 그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왕 이렇게 오늘 그 합격 설명회래, 그렇죠? 우리 시험 설명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신 마당에 이왕 이렇게 길을 들어섰으니까 길은 외줄기 남도 샘병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이왕 이렇게 시작하신 김에 꼭 합격하셔가지고 이렇게 감정평가 선후배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그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